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의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찰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론적인 배경이라든가 또 각종 뉴스에서 볼 수 있었던 각종 이슈들,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경찰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 경찰의 고민, 앞으로 경찰이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들이 어떠한 사안들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러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소개시켜드린 대로 다양한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홈페이지, 또 경찰에서 제공하고 있는, 또 공공섹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경찰이나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슈들, 다양한 자료들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고요. 오늘 같이 볼 이러한 대표적인 자료로 이 경찰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경찰이 가장 중점적으로 최근에 실어놓고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자료실에 있는 경찰백서 내용으로 현재 무슨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기본적인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찰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요, 바로 경찰 개혁 그리고 경찰의 역사 세우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찰 개혁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수사 구조 개혁을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최근에 경찰 수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경찰 수사가 사실상 이 검사와 서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됐고 수사 개시뿐만이 아니라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의 출연것처럼 마치 외국에 있는 연방경찰처럼 자치경찰제를 맞이해가지고 수사구조 자체를 개혁하려는 그러한 부단한 노력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한편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자치경찰제도입니다. 자, 자치경찰제도는 그동안 국가경찰로 70년 이상 유지되어 왔었던 이 시스템을 그동안 시범적으로만 실시했었던 일부 지역의 자치경찰을 광역 단위로 해서 이 자치경찰제로 도입을 해서 추진해 갑니다. 이 자치경찰제는 지금 이렇게 남북 분단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이 현재 여건을 봤었을 때 국가경찰이 꼭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점점 시민의식도 발전을 하고 사회 공공섹터 내에서 경찰이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생활 밀착형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자치경찰로 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방향에 들어선 거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더 멀리 봤었을 때 나중에 이 통일경찰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 광역 내지는 이러한 이 자치권 단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이 자치경찰 제도가 빨리 정착돼야지만 이 경찰이 생활 밀착형으로 시민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정보경찰의 개혁이라든가 경찰대학의 개혁처럼 경찰한테 너무 권한이 집중되지 않는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찰의 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처럼 경찰의 역사 바로세우기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 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 경찰 역사 바로세우기 중에서 수사 구조 개혁. 자, 수사 구조 개혁은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건국 초기서부터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지만 건국 초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이 친일 잔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제대로 된 이 법률을 집행하고 현장에서 이 질서 유지를 하기에는 워낙 이 다방면에 있어가지고서는 그 역량이라든가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공화국 체제, 민주공화국 체제 내에 들어온 이후로 이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검찰한테 주어지는 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검찰이 60년, 70년 가까이 수사권을 독점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많은 병폐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정부 시절에 이 국정농단 사태가 사실상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검찰 출신 인사들로 인해서 이 진행됐었던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그에 대해 저항하고 개혁 의지를 표출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부 들어서 그 이후에 최근까지도 경찰 개혁과 이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형사소송법이 개정됨과 함께 경찰이 1차적 수사권자로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모두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사회적인 논의와 관련돼서는요, 여론조사 결과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검찰권을 축소시키고 경찰이 수사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는 뭐 어떤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지만 입법 초기서부터 수사구조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미 군정 하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로 회귀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신생국가 당시 이 대한민국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이 형사사법제도에서 형사소추 기능이 그렇죠, 바로 검찰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형사소송법 제정 과정에 있어서 경찰하고 검찰 사이에 어떻게 권한 분배를 할지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수사와 기소가 서로 분리돼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직접 실현되지는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독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이공화국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이 군사정부 시절에 다양한 이 과도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1980년대, 90년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찰이 경찰청으로 독립을 한 91년도 이후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권한을 가지고 또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우수한 과거에 뭐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그러한 자질이 아니라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많은 인재들이 경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만큼이나 수사 역량이 충분하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수사권과 관련돼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뭐 각종 선거라든가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회적인 여론조사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검찰, 경찰, 또 학계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이론적인 배경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2010년부터는 이제 국회에서도 이거를 직접 법안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해 썼던 거의 60년 이상 이렇게 계속 논의됐었던 게 정말로 결실을 맺게 된 거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2016년, 17년 있었던 촛불 집회 이후에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봐왔었던 다양한 사회적인 병폐, 특히 지도층이라든가 이게 사회 지도층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 내에서 권력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이런 병폐가 정말로 국정농단 사태라는 걸로 발현이 됐었고, 이거를 본 많은 국민들이 바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 내지는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출범한 이번 정부 들어서 바로 권력기관의 개혁 작업에 착수를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및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이러한 방안들이 추진이 된 겁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2018년에 발표가 되면서부터 실제 구체적인 사안들이 여기에 명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일단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적인 관계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요. 모든 수사에 대해서 1차적인 수사권 이제는 경찰한테 있는 겁니다.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지휘한다라기보다는요, 말 그대로 보완 수사를 요청하거나 또 내지는 경찰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직무배제나 징계유무권 이런 정도는 줄 수가 있고, 다만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 불청구했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영장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되어 있는 권한들을 보장을 해뒀습니다. 한편 수사 종결권,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 이번에 처음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찰한테 일단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었을 경우에 이거를 가지고 검찰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불기소와 관련되어 있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었을 때 혹시 검찰이 판단했었을 때 이게 좀 위법하다 내지는 재수사가 필요하다 했었을 경우에는 반대로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사를 개시만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인 수사 종결권까지 경찰에게 하는 거, 과거보다 당연히 한 단계 도약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검사가 1차적인 수사 분야에 한정되고 송치 이후에 2차적인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일단 모든 게 경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러한 수사와 관련돼서 수사 경합 시에는 검찰한테 우선권을 하면서 어느 정도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방안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형사소송법과 관련돼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사건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 신속처리법안,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으로 해가지고 이 형사소송법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또 여야의 이 합의 과정에 있어서 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를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을 처리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2019년에 법사위에 최종 회부가 돼서 2020년 1월에 최종적으로 상정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 결국 이 두 법이 공포된 이후인 6개월 뒤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수사권이 과거에 검찰한테 집중되어 있었던 게 경찰한테 1차적인 수사권과 1차적인 수사 종결권, 그리고 거기에 이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권,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분배가 됨에 따라서 이제 정말로 70년 가까이 경찰이 수사권으로부터 사실상 배제가 되어 있었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사 구조가 바뀌면서부터는 이제 새롭게 국민들한테 좀 더 많은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인권보장뿐만이 아니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후속적인, 즉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경찰한테 더 많아지는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수사와 기소에 있어 가지고서는 상호 결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수사권이 남용되는, 소위 말하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되는 이러한 사안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하고 검사하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어느 정도 상호 협력도 하고 상호 견제도 하는 이러한 시대가 됐고요. 이러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 수사를 받게 되는 이 피고인이나 아니면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본인의 권리를 훨씬 더 잘 주장할 수 있고 또 제3자의 눈으로 이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절차들도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결국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에는 어떠한 새로운 권한들이 생김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적절한 통제 장치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기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찰 수사권과 관련되어 있는 의견들이 새로운 통제 장치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경찰에서는요, 이 각종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장 수사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영장과 관련돼서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든가 직무 배제와 관련돼 있는 이 징계 요구권, 이러한 것들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로 그렇죠, 바로 검찰한테 주어졌고요. 한편 혹시 경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기타 수사권 남용의 사례가 있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재할 수 있는 권한들도 생겼습니다. 또 혹시 만약에 경찰하고 검찰하고 수사 사건에 대해서 경합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죠, 일단은 검찰이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검찰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수사 진행 과정에 경찰 수사를 가급적이면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통제 관리 방안으로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또한 송치 이후에로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든가 또 기소권 행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수사된 것들을 기소를 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바로 검찰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어느 정도의 견제 장치를 뒀고요. 또한 불기소와 관련되어 있는 불송치했었을 경우에는 이 재수사 요청권을 만들어 놨다라든가 또 사건 관계인한테 불송치 사실을 통보를 해서 이거에 대한 이의 신청을 검찰이 받도록 하는 것, 이러한 제도들도 만들어 놨고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자체적인 재수사 기능도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
이렇게 현행 수사 구조에 있어서 사건 관계인들이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사와 그리고 경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검찰한테만 독점돼 있었던 게 그렇죠. 경찰도 그 권한을 나눠 가지고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앞으로는 이러한 수사 구조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검찰청법이 바뀌게 되면서부터 그동안에 있었던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와 그리고 검경의 협력관계 설정 그리고 경찰 수사와 관련되는 통제나 경찰이 새롭게 가지게 된 수사 종결권이나 기타 견제와 균형과 관련되는 다양한 원칙들, 자,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과거에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는 이러한 선진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춰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행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것처럼 경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와 더 많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언제나 어떠한 원칙이나 어떠한 조직에도 항상 예외가 있고 항상 뭐 오류라든가 아니면은 이 잘못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경찰이 실제로 10만이 넘는 대규모 인원 또 그 중에서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이 몇만 명에 가까운 이 인원들이 사실상 모두 다 투명하고 모두 다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워낙 인원이 많고 워낙 1년에 뭐 200만 건이 가까운 사건들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많은 사건들을 일일이 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거를 제3자가 보지 않으면요 분명히 부정부패가 생기거나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경찰 수사를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될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이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국회에서 다양한 법률안들과 새로운 시행령들을 정부에서 새로 입법 발의하는 이러한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또 경찰 수사의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청 중심의 수사 구조, 또 여기 이 어떠한 특별한 이 분야에서 뭐 마약 수사라든가 경제 수사라든가 컴퓨터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수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렇죠.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거기에 대한 실무 능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당연히 여기에 사건 관계인과 관련되어 있는 인권 보호와 관련된 추가적인 방안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새로운 방안, 새로운 정책들을 끊임없이 새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보면은요. 먼저 경찰의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수사심사관과 영장심사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수사관이 작성을 하는 서류가 있으면 이 서류를 사전 심사를 통해 가지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경찰서, 즉 수사 심사기관 단위에서 중요 사건에 대해 가지고서는 지도 조정을 하게 되고 결국 이게 책임 수사 지도관인 지방청 단위로까지 올라가서 지방청에서 종결 사건이나 종료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관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장심사관 같은 경우에는요. 수사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어떤 인신과 관계되어 있는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검찰에 송부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사건을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증거물을 확인함에 따라서 결국은 혹시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관계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가 않는가 또는 인권 침해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편 수사심사관 같은 경우에는요. 수사팀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그렇죠? 여기에는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여기는 수사를 종결하기 전에 중요 사건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이러한 제도를 중간에 같이 놓은 겁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사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와 관련돼서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결과 실제 1519건의 수사 이의 사건이 접수가 돼서 이 중에 48건에 대한 수사상의 과오라든가 시정 조치 이러한 것들을 수정할 수 있었던 이러한 이 연역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의 사건이라든가 또 내사 미제 사건들 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들, 기타 지방청장 입장에서 심의에 요청하는 중요한 사건 같은 것들을 확대하고 이러한 것들을 전문가 중심의 이러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또 그 외에도요, 압수물이라든가 증거물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훨씬 더 이 체계적이고 시스템화 만들어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권과 관련돼서는 수사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상담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고소고발 등 민원 사건에 대한 접수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 국민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경찰, 이 경찰로부터 기본적인 경찰에 대한 만족도, 국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사 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한테 기본적인 그 중간에서 인권보호를 할 수 있는 단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단계, 이러한 것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권도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들을 강화 방안을 통해 가지고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하게 됐고요. 또한 영상 녹화라든가 진술 녹음 제도도 도입을 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이 불필요한 이 수사 과정을 생략을 하고 아주 중간에 참고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피의자 신문에 있어가지고서는 명확한 자료로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또한 유치인에 대한 인권 보장이라든가 인권 친화적인 수사 공간도 조성을 해서 강압적인 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제도들을 지금 현재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동안 심야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장시간 조사 이러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놓고요. 또한 긴급체포 같은 거를 할 때 이거에 대한 사전보고 사후심사 제도를 명확하게 시스템화시켜서 결국은 이거에 대한 결자권자에서 이 결자권자의 결제 단계를 더 격상시키면서 일종의 다시 한번 이거를 심사할 수 있도록 중복해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이 절차를 훨씬 더 공정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수사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선발하고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문 수사관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기존에 15개였었던 전문 수사관 분야를 88개로 대폭 확대를 해서 각각의 인중 요건들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있었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야, 즉 수사, 형사, 사이버, 생활안전, 교통, 외사, 과학수사 등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돼서 전문 수사관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아예 채용 단계에서부터 경력직 채용, 즉 변호사라든가 이런 법률 전문가에 당연하고 재난사고라든가 테러수사, 의료나 회계, 기타 지능범죄나 사이버 범죄, 각종 과학수사나 선박안전, 범죄 통계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인까지도 경찰로 새로운 입직 경로로 만들어놔서 우수한 수사 인력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경과제도 그전서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이 수사경과제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인사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실시하는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서는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는 수사부서의 과장이라든가 팀장급에서 어느 정도 수사 경력이 6년 이상 정도 되는 또 전반적으로 팀장급에서는 수사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현장에 직접 배치함으로 해서 수사와 관련돼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요즘 경찰이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사안들 중에서 경찰 수사권 조정과 또 경찰 수사구조 개혁을 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과 새로운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몇 년 뒤에 현직에 경찰로 입직을 해가지고 다양한 사건들을 수사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수사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풍조와 사회적인 이 흐름에 맞춰서 최대한 국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수사 구조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수사 구조 개혁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꼭 한번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